정치쇼. 안녕하십니까.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춤평론 영화평론가. 자, 올해는 노래 안 부르고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쿵짝쿵짝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안 부르신다면요. 네. 예? 안 부르신다면요. 이건 노래가 아니라 후렴구. 네. 그게 제가 예. 누군가 그것 때문에 제가 전국구가 됐대요. 그게 그래요? 후렴구 때문에. 오, 제주도에서도 이 노래 부른대요. 그럼요. 아니 이게 나도 이상해졌어. 나도. 왜냐하면 이게 각인시키는 건 네.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네. 근엄하고 점잖은 네. 것보다도 좀 좋아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네네. 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그 그런 영화 평론도 예. 엄숙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안 돼요. 네. 그래서요 그런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송에서 비호 소고 쓰지 말라 그러는데요. 네. 안 쓰거든요. 근데 네. 비호와 소고와 근접해 있는 비유 수 은유. 네. 왜냐면 그게 우리가 일상 언어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방송만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한자어 쓰고. 예. 네. 청출어람입니다. 만시지탄의 가문이 있지만. TV에서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뵈니까. 아 제가요? 네. 좀 그래야죠 TV에서는. 네. 뉴스보다 영화 이야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TV가. 그렇죠. 네. 예, 무슨 영화 가져오셨어요? 아니 저 오늘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계속 영화를 봐요. 보셔야죠. 네, 그동안 못 보였죠.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 번씩 다 정리한 영화인데 신과 함께 1987 강철비가 지금 연초를 넘어오면서까지 3파전 누구는 쌍끌이가 아니라 삼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산끌이. 삼끌이. 일산. 산끌이. 산끌이. 예. 일산. 네. 강철비가 지금 400만 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987도 약 한 300만 넘어가고 있어요. 넘었고요. 네. 신과 함께 1000만 넘었고요. 그렇죠. 네. 이 1987이 처음에 신과 함께 좀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1987은 밀렸다고. 처음에 이제 개봉했을 때 오. 워낙 이제 신과 함께가 독주를 하니까 좀 맞아요. 밀리는 처럼 보였다가 역시 입소문이 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1987을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정서가 이제 확산되면서 예.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요즘 이제 저 개인의 신변의 변화가 네네. 생기고 나서 네. 정봉주 정치쇼가 청취율이 지금 한 두세 배 빡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나는 올라갔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또 올라갔겠죠. 다음 주는 네.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아하. 평상시에 안 듣던 분들은 청취율 조사 기간에 다 몰려갖고 들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1987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987 그 87년 6월 항쟁은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장준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제가 곰곰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젊고 잘생겼어요. 장준환 감독이요. 젊진 않아요. 아마 젊진 않죠. 89학번이에요. 89학번이에요? 네네. 내 80년생이었으면 좋겠는데. 훨씬 전. 어쨌든 89학번이니까 예. 지금 50 가까운 나이죠. 그러네요. 이제 70년생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으로서는 역사적 책무감 이런 것들도 강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2017에 만든 거잖아요. 예. 30년 만에 1987을 만들었는데 장준환 감독은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30년 전에 그렇게 두 명의 젊은이들을 정말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회가 30년 동안 과연 제대로 진화했는가 사회적으로 진보했는가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보통 이제 영화 감독들이나 예술가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과거로 가요. 이 원점에 문제가 뭐였는가. 원점에서 뭔가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준환 감독이 1987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들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맞아요. 언론이 또는 역사 공교육 과정이 그런 것도 제대로 받쳐주지 않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이번 영화 한 편이 한 번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걸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 정치적 현상 87년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그렇죠. 미개한 야만의 국가에서 벌어진 일 같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제
지금 세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너 여기서 너 하나 죽는다고 해도 누구도 알지 못해라는 얘기가 그때 횡행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그게 누구도 알지 못했죠. 네, 그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30년 동안 우리 역사는 이 현대사는 네. 정의와 평화와 네. 민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그대로 불타고 있었고 네. 그것이 2016년 촛불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2017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30년 정리가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정말 되는 대단해요. 게요. 왜냐하면 네. 1950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 30년 만에 그 전쟁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서 올림픽을 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정체성이 예. 특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그런 참혹한 그런 그 독재의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제가 뭐 진화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고 이렇다고 했지만 예.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그 사회민주화의 열망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도 드물죠. 맞아요. 끝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럼요. 네. 60년 네. 4.19 혁명을 만들어낸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18년 독재를 뚫고 네. 80년 5월 항쟁을 만들어낸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보면요,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리우드에서 놀라는 건 뭐냐면 기술력도 놀라는 거지만. 놀래요 진짜로?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건데 예. 거기에 거의 100분의 1 정도의 비용이나 예. 그 정도의 비용으로 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자기들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 당신들은 이 돈으로 그걸 만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닐까요? 그 적은 돈으로 핵을 만들고 자기들 100분의 1의 가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요즘 그 스티브 배넌 때문에 네. 배넌이 배신해서 이제 화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스티브 배넌 그것도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요새 그 뭐 얼트라이트라 그래서 이제 스티브 배넌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잘 몰라요 진짜. 네. 싱가포르 갔다 왔더니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 저 수석 보좌관, 예. 네, 그 저 이데올로그 예. 트럼프의 어떤 사상적 지도자 예. 뭐 이런 서로 등 돌렸대문요. 책 썼대문요. 그래서 예. 네. 백악관에 그 1년 동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 얘기하고 까발리고 있으니까. 이디어 네. 트럼프 갖고 썼나요 책이? 그렇죠. 네. 트럼프는 뭐 보고서도 안 읽고 뭐 등등.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봤을 때 그 한국의 영화의 실력은 이른바 이제 실력이라고 얘기하면 그 독창성도 있고 소재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것도 있지만 기술력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조그만 사람들이 자기네들에 비하면 조그맣죠. 네, 조그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만드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죠. 네. 신과 함께 우리 정확하게 정치로 소개 안 했거든요. 네. 여기서 소개 안 했어요 우리 정치. 그랬나요? 네. 정치쇼에서 안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신과 함께가 이제 지옥의 문 7개를 지나야 되는데 죽으면 약간 윤회에 기초하고 있는 동양적 사상과 한국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불교 거죠. 사상과. 그렇죠. 그래서 아하. 지옥에는 7개를 해서 이게 통과해서 마지막이 이제 염라대학. 예. 염라대학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거죠. 너 환생해라. 너 잘 살았다 환생해라. 아니면 그 전에는 다 염라대학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뭐 다 거짓말하면 뭐 어디에 빠지고 뭐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어디서든 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저 봉도사님하고 저는 통과하는 문은 있어요. 그냥 바로 패스하는 거. 거기 이제 문이요? 나태지옥이라고 예. 그 이승에서 나태하게 살았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진 건데. 전 부지런히 사는데 왜 그러니까 그러세요? 거기 패스. 거기 패스. 나태지옥은 패스. 패스. 네. 어허. 저도 뭐 비교적 열심히 또 살았고. 무슨 지옥이 있어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네, 뭐 거기 뭐 거짓말에 뭐. 그것도 뭐 패스. 그거는 이제 거기서 한번 다시 까요. 그래서 패스예요. 또요.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천륜지옥이라고. 그거 패스. 천륜지옥이 마지막이에요. 네, 패스요 그러면. 그럼 환생이네. 근데 불교에서는 네. 환생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본래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승을 거의 지옥으로 보고 불교에서는 극락왕생.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환생하지 않고 영원히 네네네. 부처님 곁 극락왕생. 그런 얘기도 거기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옥편이죠 이번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신과 함께는 그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어요. 이게 이 마케팅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차태현 씨가 맡고 있는 역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의 문 7개를 통과하는 이 주인공이 전직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야, 근데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이른바 메타포가 있어요. 진짜 메타포가 있네.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천에서도 있었고.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소방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직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드러내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도 진행돼야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왜 소방관을 늘려야 한다. 네, 그 왜 이유를 알겠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근데 뭐 누군 반대하고 막 이런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그 개별적 담론으로 사회가 넘어온 시기에 보여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6년과 2017년은 거대 담론이었잖아요. 정치하고 탄핵을 해야 되고 정부를 바꿔야 되고 체제를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였다면 2018년에는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 담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족 관계가 복원돼야 되고 형제가 다시 생겨나야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부의 뭐 신년 발표가 이제 국민들의 구체적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도 사실은 거기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미리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인 행복을 찾을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신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나라 어떤 나라냐 하면 따뜻한 가정이 있는 나라.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 국민 개개인. 그러니까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결혼을 편히 할 수 있고 애를 편히 낳을 수 있고 편히 일할 수 있고 그렇죠. 일하는 직장을 편히 찾을 수 있고 이게 행복이거든요. 개개인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 가정을 안 만들잖아요. 가정이 다 해체됐고. 애를 키우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나라가 생각하고 되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건데 신과 함께는 모성, 형제 그리고 바르게 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럴듯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쳐주는 게 그래픽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덱스터라는 회사가 이 영화를 만든 김영하 감독이 만든 특수효과 회사가 그 기술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화 신과 함께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픽 기술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얘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게 사실은 층위가 벌어져서 그 대중들을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과 이야기 구조의 뭐랄까요 친근하고 친절한 얘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컨템퍼러리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천만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웹툰이 원작이라고요? 그렇죠. 웹툰이 원작인데 내용들은 웹툰 그대로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영화는 늘 조금씩 바꿔야 되니까 아마 김영하 감독이 원작 웹툰을 많이 바꿔서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처음 좀 불만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천만관객이 이 영화에 집중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영화에 동의하는 지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16일 만에 1000만. 주연 배우들 명품 연기가 영화를 더 재밌게 한다고요? 그렇죠. 뭐 하정우 나오죠. 주지훈 나오죠. 그리고 차태현 씨가 사실은 이런 연기를 잘 해요. 약간 차태현 씨 장점인데 연기의 장점이 좀 약간 비루하면서도 그 소시민적 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파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가 차태현입니다. 사실 저도 배우 됐으면 그런 거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신과 함께에서는 하정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저승사자. 근데 좋은 사람이에요. 차사들이. 왜냐하면 이제 계속 변호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서 뭐 이렇게 지옥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지점에서 늘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과 함께가 어쨌든 아직도 파죽지세의 흥행을 보이고 있는데 진짜요. 아마도 1월 지금 통과하는 지점까지 일정 정도의 관객을 더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세 편 다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세 편 중에 강철빈 봤죠. 강철 보셨고, 강철 봤고 오늘 신과 함께 보고 내일 1987 보시고, 1987 보시면 아마 우리 정몽주 앵커께서는 느끼시는 게 더 남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정우 씨는 1987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최환 검사로 나와요.
이게 결정적인 그 사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그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 민주적 열망의 가운데서도 나타났지만 예. 사실은 검경 갈등에서도 나타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 경찰 대공수사과가 워낙 뭐랄까 권력을 막 휘두르니까 기승을 부릴 예, 때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저 아주 뭐랄까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터라 지금은 정치 검찰에서 검찰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지만 그때는 대공수사과가 아주 뭐 난리였죠. 우린 대마다 들어가면 무조건 그 공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초원 그 치안감이 갖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니까 최한 검사 그 훨씬 나이가 젊은 최한 검사가 예.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사이에 이 팩트가 비집어져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권력의 중축을 잡고 있었던 두 기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화 열망과 결합하면서 폭발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전이 1987년 6월 항쟁, 네. 사회민주화 열망 그 이전에 1985년도에 네. 서울대생 이재호 김세진 군. 아 그렇죠. 네. 김세진. 예, 이재호 김세진일 거예요. 네. 그 서울대 가면은 그 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그, 네. 그 묘비도 있고요. 그분들의 서울대를 들어간 1, 2학년 학생이 네. 화상을 입고 30며칠 동안 살아 있으면서 중환자실에 결국 네. 죽어가는 과정.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87년 민주화 열망이 모아질 수 있었다. 네.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91년에 이른바 민자당 그러니까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후퇴시켰는가 정치를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7년에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그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91년에 사실 3당 합당 혹은 야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를 후퇴시켰고요. 그리고 91년도에 강경대 군을 포함해서 맞아요. 그때 126명 정도가 그 분신 투신 뭐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그 상황을 그린 다큐멘터리는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 관객들은 보지 못하시지만 이 작품도 사실은 1987과 연결해서 보시면 과거 지난 30년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 현대사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강철비는 지난번에 소개했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세 편의 영화가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월 중순 넘어서면서까지 극장가를 좀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세 편의 영화를 가장 위협하는 영화는 그 애니메이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또는 그 유아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야 되는데 이때 볼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들이 또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요. 패터슨이라는 작품 패터슨 무슨 영화죠? 짐 자무시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이 패터슨이 뉴저지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주인공 이름도 패터슨이에요. 어허. 제가 패터슨이라고 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패러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패터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버스 기사입니다. 어허. 네. 근데 뉴저지 소도시 패러슨에 살고 있는 소도시 정도가 아니고 스몰 도시예요? 아주 뭐랄까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쇠락한 좀 낡은 마을 같은 데죠. 러스트 벨트 이런 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층적으로 좀 중하위층들이 모여 사는 뭐 이런 백인들이 많아요? 백인 아니죠. 막 섞여 있죠. 뉴저지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 트럼프를 찍었네. 영화에서 트럼프 찍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러스트벨트는 거 미치니까 그냥 뉴저지는 뉴욕 좀 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롱아일랜드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뉴저지가 좀 옛날 동네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버스 기사입니다. 근데 이 패터슨이라는 남자가 뉴저지가 뉴욕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미국이 뉴욕이 비싸니까 뉴저지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 뉴저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롱아일랜드로 가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브루클린도 있고 브롱스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뉴저지는 좀 약간 오래된 그런 동네고 여기서 버스 기사를 한다는 것은 영세민이죠. 근데 이 패터슨이 시인이에요. 시인이면서 그 버스 기사예요. 오호.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본 세상 그리고 시적 영감 이런 것들이 막 교차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예.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정치라는 것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제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예술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멀리 있지 않다. 버스 기사의 시선으로 보는 많은 일상 속에 사람들의 정직한 어떤 삶과 또는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투철한 어떤 그 생활의 태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최근 본 작품 중에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어쩌면 마음속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짐 자무시 하면 뭐 커피 앤 시가렛 이런 작품도 기억하실 거고요. 짐 자무시는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인 영화 감독이자 영화적 시인 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영어로 시를 쓰고 시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은근히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는 한국 관객들이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쩌니 저쩌니 해도 큰 영화에만 그 많은 관객들이 몰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아보세요. 이제는 그 대중분들이 정확히 아세요. 이 영화가 어떤 가치가 있고. 제가 그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예술국장 비슷한 데 계속 오래 상해 시크리온? 시크릿 러브. 아니야 시크리온인지 그 멕시코 깽 영화. 네. 예. 네. 그건 저 3번인가 가서 봤어요. 근데 한 5, 6 시카리오. 네네네. 근데 그게 네. 아니 제가 뭐 일단 기억력이 없으니까요. 암기력이 없는 게 제 영원한 장점이에요. 네네. 많은 걸 담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네. 예. 가끔 이제 비방송 용어로 삑사리. 네. 빅살이? 네. 삑. 내가 이런 표현 잘 안 했는데 네. 네. 어쨌든. 예, 큐살이. 네. 네. 큐미스. 그 영화 몇 번 보셨다고요? 3번인가 4번 봤는데 갈 때마다 꽉 차 있어요. 이거 네, 조그만 네, 영화관이. 네, 네. 다 입소문으로. 그게 이제 그 메데인 카르텔이라고 예. 뭐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의 얘기를 일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무섭고 재밌었어요. 시카리오가 이제 암살자 그 킬러라고 하는 그쪽 스페니시 용어니까 거기서 그 알겠습니다. 베네치오 델 토로의 연기가 또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네. 아카데미 어워즈가 놓친 명작이 무슨 얘기죠? 세계 유수 언론들이 극찬을 한 영화다. 네, 이게 이제 이 영화 예. 이 패터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예술적 함의가 그렇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고요. 예. 아카데미상은 아카데미상이 사실 놓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아카데미상이 뭐 외면했다 그러면 예. 마치 뭐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아카데미상에서는 대체로 좋은 작품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할리우드 중심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LA 중심이니까. 예. 네. 지금 상영 중이죠, 패터슨이? 네, 패터슨. 패터슨, 예. 영어 잘하시는 패터슨. 네. 이 패터슨 이 남자의 일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과 예. 위로를 알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 뉴저지 생각하면 따뜻한 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70년대 서울의 어디 변두리 같은 풍경이에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제 변두리라는 표현을 좀 하기 싫어서 제가 그랬는데 예. 그게 오히려 좀 정감이 있어요. 예. 거기 동네 사람들이 또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저녁 때 바에 가서 그 생맥주 한 잔 할 정도의 여유. 그 정도 딱. 그 커피숍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제과점에서 커피를 같이 팔아요. 아하, 딱 느낌 네. 오잖아요. 1달러 예. 뭐 20센트 정도. 예.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저는 네. 오석준 꿈을 찾아서 들으면서 입으로 돌아